다른 주제인데요. 언니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응. 영상이라는 게 응. 같이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고 그치.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맞아, 듣는 사람. 우리 동생도 어떨 때 외롭게 혼자 하는데 나도 시간 있으면 같이 해주고 싶은데 저도 많이 바쁘고. 맞아, 잘 안 맞아. 그래서 본업들이 있어서 그래요. 언니, 나는 개인적으로 이만갑을 많이 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는 이만갑 프로에는 미안하지만 이만갑을 보게 안 되더라. 이유가 뭐야, 언니? 굳이 말한다면 솔직한 심정 말할게. 우선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에 적응을 하자면 TV 보더라도 대한민국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 하나 배워도 그렇고 뭔가 배우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를 배우고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만갑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다 들어보면 그 죽음의 고비들 넘어온 우리도 다 그런 거 겪었고 다 알만한 사연들이기 때문에 그때와 거기에 이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시간이면 나만의 정서를 더 배우고 남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고 배우려는 방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나도 아는 얘기들도 시간 허비하는 게. 그렇지. 언니는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나는 이만갑을 안 보는 이유가요. 이만갑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었어. 그냥 키고 보는 순간에, 왜냐면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나랑 일치되는 거야, 너무. 내가 거기 완전 영혼이 툭 빠져드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 시기로 가버리더라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시기를 가버리고 그 사람이 감정에 그냥 내가 훅 들어가 버려서 계속 울다가 끝나.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더라. 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만갑을 보면서 내가 북한을 더 알게 됐어. 그런 것도 있죠. 더 철저한 지옥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언니 이동이 자유가 없어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럼 모르지. 그리고 이렇게 탈북에 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고장의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었고 이런 가정으로 인해서 나는 탈북했고 그 가정들을 쫙 설명, 그 오는 가정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자녀를 잃고 와이프를 눈앞에서 두만강에 빠져주고 그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트라우마로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걸 이만갑을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껐어. 그 이후에는 못 보겠더라고. 너무 내 감정이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 그래, 나도 니보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다. 너도 그래, 용케 그래서 살아왔구나. 이런 감정이 많아. 그래서 막 새로운 건 별로 모르겠고 이거는 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난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뉴스 하나 들어도 아니면 뭐 예능에 들어가 막 웃고 이런 시간도 별로 안 보내긴 했지만 어쩌다 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그 억양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지. 언어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 내가 고치고 내가 발전돼야 될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채널도 그런 쪽으로 보게 되고. 당연하지. 드라마도 사실 잘 안 봐. 드라마는 어떤 생각나냐면 각색한 거 아니야. 각색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극한적으로 막 몰아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는 조금 현실과 내 혼자의 감정이에요. 다른 분들 어떨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 그날 사극은 또 다르지. 사극 같은 거는 역사에 대한 걸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할 부분들의 시간을 좀 투자하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왔잖아. 근데 거기 있을 때 이제 북한 여성들이 나도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고 왔는데 저분도 참 힘들었겠구나. 다 힘들지만 그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언니 달려갔거든. 달려갔는데 남자 3명이 있었대. 가족이 남자 3명인데 이 맏아들한테 팔려간 거야. 맏아들한테 팔려갔는데 남자 3명이 그냥 밤마다 일이 체인지 되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서로가 이 맞이도 자리 내주는 상황이었대. 셋째부터 셋째 다 자리 내주고 이렇게 결국은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되니? 성노예? 노예지 뭐. 야,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살다 거기서 탈출했더라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나는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그 아픔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내 3번 잡혔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송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다 앉아서 너는 언제 잡혀왔니? 너는 어떻게 들어왔니? 이런 거 지금 물어보게 되잖아. 야, 거기서 내가 많이 들었거든. 원치 않았지만 아기를 낳았고 전맥이다가 100날도 안 된 거 그냥 강제로 뜯어가지고 그 아기 때문에 저집 불어서 그 저집 막 짜면서 이제 막 우는 한국행으로 붙잡힌 애들 수많이 봤지. 수많이 보고 다 얘기들도 해보고 그래도 잡힌 순간에도 원하지 않게 이제 중국으로 오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단 말이야. 잡혔지만 고향으로 간다는 그 고향 향취를 그리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다가 나도 그 석탄 탄내도 막 그리워지고 처음에 잡혔을 때는 그 자라난 곳이라고 그렇게 살짝 울렁거리더라 마음이. 아이고 그 다음에 버스에 실려서 겨우도 다리를 넘어간 다음에 그쪽에 가서 인계 한 다음부터 이 갓나들 대가리 숙여라 신발끈 풀어서 손가락 매라 달아난다고 대가리 떨지 말라 반역자 발로 차고 그런 것도 고향이라고. 사실 버스 타고 겨우도 다리 넘을 때 그 북한에서 나는 석탄 그릇 냄새가 어릴 때 맡았던 냄새가 정겹게 냄새 그거 들더라. 아이고 야 그 다음에 가보니 생지옥도 그런 생지옥. 야 짐승 취급한다 하는 게 이게 뭐 우리가 도망하기 싶어 했냐. 배고파 안 주고 배고프니까 먹고 살자고 간 거잖아. 새끼들도 책임지고. 그래서 거기서 천대를 받으면서 내가 순간이나마 어리석은 생각을 했댔구나 하는 생각나더라. 근데 그게 우리 같이 갔던 애들 다 그런 마음이었거든. 나는 집 떠나온 지 5년 됐어 언니. 난 집에 이렇게 잡혀서라도 가는 게 좋소 했던 애들 다 눈물 찔찔 짤 수밖에 없지 뭐. 수치스러운 수모 다당하니까. 머리도 못 들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 그런 죄인이 어디 있겠니. 반역자고.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순간이나마 그 사람 고향 향취를 내가 생각했었구나. 더럽다. 사람만 나가라. 뒤돌아가야 이 더러운 생지옥. 이 부득부득 깔리고 제발 사람만 가라. 여성들 얼마나 노예스럽니 그치? 언니 이제 얘기하다시피 애기 나서 젖이 불어가지고 그 젖 짜는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그런 우리 여인들이잖아. 우리 북한 여성들 보면서 나라 잠만 만나서 내 요즘에 노래 신곡 하나 냈다. 자유를 찾아서. 그거 나는 내가 겪은 감정을 그대로 썼어. 내가 작사한 거야. 그리고 구독자 작곡가님께서 곡을 써주셔가지고 노래를 완성했는데 난 노래 부르면서 계속 눈물 나. 그 노래. 너무나도 그때 그 두만강에 북한에 죄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그 영혼들이 물에 둥둥 떠서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수많이 죽어가 우리 불쌍한 북한 영혼들 보면서 탈북자들은 100대 1도 적을 것 같아요. 아마 200~300대 1로 한 명씩 살아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이 여기에 살아왔다면 그 사람 뒤에는 200~3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 더더욱 고맙고 꿈에도 그려도 보지 못했던 오늘날의 자유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굴곡이 너무너무 많았지.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하다.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언니네 붙잡혀가서 언니하고 엄마가 감옥에서 여러 번 살아나왔잖아 언니. 그때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는 언니네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았었어. 이해를 못했었는데 한번 잡혀나갔다 오니까 100% 공감하고 그게 어떤 감정인지 너무 잘 알아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막 자꾸 빨려들어가 내가.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트라우마. 언니도 트라우마 있었어? 나는 3번 잡혔잖아.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북한이야 나만이야 이렇게 이럴 때가 많았어. 있었어.
한때 그 잡혀가던 게, 응. 야, 내 마지막에 내 몽골로 갈 때 너 날 발해줄 때 내 울던 생각나니? 나지. 마지막일 수도 마지막이라고 있잖아.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 막내가 그때, 언니 좋은 데를 가는데 왜 자꾸 우냐고 그랬어. 응. 근데 내 맞아. 마음은, 아,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난 가다 잡혀 죽는다. 3번을 잡혔댔으니까. 이제 잡히면은 수세 채아서 특별 감방에 처박힐 대상이었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언니 그렇게 갈 바에는 한번 우리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았어. 그래서 죽을 약을 가졌어요. 응. 응. 근데 있잖니? 훨씬. 내가, 응. 야, 말과 또 다르더라? 그래? 내줘봐라. 웃기더라. 정작에 내가 잡혔다 그러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약 손에 쟀어요. 근데 어떤 생각 나냐면, 야, 혹시 또 어떤 기회에 내 살아나지도 않을까? 이 생각 나더라니까. 못 먹었어요. 그래서 3번째 내가 잡힐 때 약을 지약을 딱 준비해놨어요. 딱 경찰이 와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장 위에다 올려놨거든. 딱 손 잡을 수 있게. 진짜 나 잡히면 먹는다 했거든요. 야, 근데 그 순간에 또 그런 미련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안 먹었다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 야, 진짜. 그 이제 마지막에는 응. 이제 몽골로 올 때는 진짜 그 이제 준비했잖아. 독약을 우리 다 주머니에 아들도 넣고 나도 그렇지. 넣고 응. 했는데 몰라 어땠을까? 이번에는 먹었을 수도 있겠지. 이번에 잡히면 안 되니까. 한국행위. 근데 또 어떨 땐 또 이거 가다가 도망칠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 어떤 맞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있더라. 그렇지. 이런 미련이 있으면서 못 먹지. 먹게 안 되더라니까요. 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웃기더라고. 참 다행이지. 내가 3번째 그 먹었더라면 못 살아왔지. 못 살았지. 그 자리에서 죽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외국인 땅에서.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간다 해서 북한에서 활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 잘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지? 음. 태어난 곳은 우리가 선택 못 한다. 그래도 다행히 탈북이랑 기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행인 거지. 그게 많이 힘들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언니랑 다르게 한국행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었어. 언니 말처럼 아까 잡히는 그런 꿈들이 계속 왔는데 나는 정말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됐었어. 끔찍하더라. 이게 꿈이야 생시냐 이런 게 좀 많았고 처음에는 계속 잡혀 다니고 공안 피해 다녔으니까 그게 생활화돼가지고 계속 수축되고 몸이 웅크려지고 많이 그랬어. 오래 갔어. 영향이 크더라, 언니. 그래서 내가 그때 있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젠 이걸 잊어야 되겠는데 그때 글을 썼어. 북한에서 태어난 나의 인생 하면서 이렇게 글을 그때 쫙 쓰고 난 이제 잊어버릴까. 아, 언니는 정면으로 마주했구나. 글을 쓰면서 그거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거든. 자기 고통을. 야, 내가 그거를 한 3, 4일인가 썼는데 글 한창 쓰다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이야 나 어머나 끔찍하다. 그때가 그냥 연상되고 그러면서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젠 여기서 탈퇴하고 싶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경험이란 사실 잊으면 안 되죠. 지난날 잊지 말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글로 남겼구나. 그리고 그냥 싹 털고 싶어서 턴다고 나름 노력을 했어. 그렇게 하고 정착에 힘쓰려고 했고. 의식적으로 내가 많이 노력했어. 노력을 했구나. 나 그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밤에 언니. 자다가 이렇게 깨면 나도 모르게 왜 꿈 꾸다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 있다. 그것처럼 이렇게 눈 떠져. 근데 그게 다 12시 지나서야. 2시, 3시 이때인데 이게 눈이 탁 떠지는데 꿈 꾸다가 눈이 떠졌던 거야. 꿈도 계속 쫓기다가 나 저 국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 앞에 딱 절벽이야. 그럼 못 건너가잖아, 언니.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뒤에 그 군인들이 기관총 메고 그다음에 군견들, 언니. 10마리. 난 그리고 그 보이부 지도원들이 딱 기관총 쥐고 쫓아오는 거야. 한 20명이 오고 이 군견들 한 10마리 와 막 지수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날 잡겠다고. 근데 보면 앞에 절벽인 거야. 이 절벽 저 반대편에 국경이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심장 있잖아. 쿵칵쿵칵쿵칵쿵칵 이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난 게 그게 2시, 3시 이때야. 그래서 멍해 이렇게 있거든. 눈 떠가지고. 왜냐면 깨야 내가 사니까. 깨나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게 북한인가 중국인가 어딘가 감옥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한 30분 동안 막 찾다가 보면 희미하게 불빛이 보여. 밖에 가로등이 이렇게 비친 빛이지.
그 아파트에 이렇게 쓱 비친단 말이야. 이게 불이 있는 거 봐서는 북한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 이게 중국 아니면 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북한 아니고 감옥이 아니면 돼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겠죠. 360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전화 가능하니 꼭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아정당은 이사중 물품 파손 시 국내 유일 본사 책임제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니구나. 그것만 확실해. 왜 등이 있어서 불빛이 쫙 비쳐서. 그래서 막 헤매다가 아니구나 하고 한두 시간 막 뒤척이다가 이 등이 있잖아. 땀이 언니 콕 젖어 있어. 야, 그건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어. 대한민국에서 적응해야 되는 일도 너무너무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게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어서 계속 올라오거든. 그때는 갓 넘어왔기 때문에 더 심각했어. 이 빈도수가 처음에는 너무 강해가지고 어디 갔었냐면 정신과에 갔었거든. 정신과 선생님한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 북한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고문을 받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다 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 감정을. 나의 그 깊은 감정을. 왜냐하면 그걸 겪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 분들 많이 상대하고 우울증, 정신적인 이런 거 그래서 전혀 공감 못 하시더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정신과 의사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가서 봤던 분은 그러시더라고. 계속 약이었어. 결론적으로 양을 줄이고 누리고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언니. 너무 강해서 트라우마가. 그래서 언니처럼 스스로 이 문제도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겠구나.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을 해결해주고 내가 거기서 이제는 이게 현실이 아니다 하는 거를 직시하고 스스로 막 노력했어.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 진짜 한 5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고. 근데 공감이 되잖아, 그게, 그치? 언니나 나나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힘든 일들, 트라우마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있다고 합디다.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정도 차이지. 어느 정도의 깊이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정착하는데도 많이 힘들게 했어, 트라우마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걸치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되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우리 행복하잖아. 난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이거는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이건 지켜야 돼. 그렇지. 지켜야 되고 나한테 자유를 준 우리 대한민국 이겨야 돼. 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지. 소중한 게 더 느껴지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과거의 일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나 걱정이 됐던 부분이 트라우마가 또 되살아나면 어쩔까 이런 걱정도 있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정착이 돼서 그런 거는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극복할 정도로 되고 그래. 그리고 행복의 감정이 더 높다 보니까 트라우마의 그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 같아. 오늘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재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이 60대라면 언니 지금 할머니인데 우리 언니 보세요. 60대라는 게 뭐 아가씨 같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더만. 이게 다 마음이 편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그렇고 영양도 보장이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편해야 되고 삼박자가 다 맞아야 이렇게 젊음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얼굴 모습만 봐도 이제 북한에서 깜짝 놀라죠. 야, 대한민국에는 60대가 북한에서는 할머니의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는 정리하는 한갑상도 그래 많이 차리곤 하는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가씨처럼 이렇게 젊은 청춘을 되살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언니 만나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주제마다 잘라서 이렇게 올릴 텐데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저희 채널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